안녕하세요. 혈소판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완전 정복하는 영상입니다. 혈액 속에는 혈구라고 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혈소판에 대하여 혈소판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증상은 어떤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혈액 내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혈소판의 정상 수치가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정상 혈소판 수치는 15만에서 45만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수치가 감소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 증상, 그리고 자연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치가 낮아지면 작은 상처에서도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멍이 쉽게 들거나 점상 출혈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외상 후에 출혈이 심해질 수 있으며 내부 출혈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이 지속되면 비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손상이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높아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혈전의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전으로 인한 혈액 흐름의 변화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혈소판 수치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혈소판 감소의 원인으로는 혈소판 생산이 감소합니다. 백혈병, 빈혈, 골수 섬유증 등의 골수 질환으로 생산이 감소할 수 있으며 비타민 B12, 엽산, 철분 부족 등으로 영양 결핍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원인으로 혈소판의 파괴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으로 혈소판 감소증 ITP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약물이 혈소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예를 들어 면역 결핍이라는 HIV 또는 간염 등입니다. 혈관 내 혈전증으로 응고 현상이 일어나 혈관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소판이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의 증상으로 잇몸에서의 출혈, 코피, 쉽게 멍이 생기며 작은 붉은 점인 출혈성 반점이나 푸른 반점이 생겨납니다. 특히 전반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 들며 수술 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피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 치료. 스테로이드, 예를 들어 프레드니손을 사용하여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면역 억제제, 예를 들어 다나졸, 시클로스포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비장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 등 혈액 질환이 원인이라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약물 치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약물, 예를 들어 에포에틴 알파, 테라펩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면역글로불린을 정맥 주사할 수 있습니다. 3. 수혈. 급성 출혈 상황에서는 혈소판 농축제를 수혈하여 즉각적인 혈소판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생활습관 조정.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는 부상을 피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소판 수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 기타 치료. 특정 약물이 혈소판 감소의 원인이라면 해당 약물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6. 정기적인 모니터링. 혈소판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는 복잡할 수 있으며 각 환자의 상태와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나 증가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함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 세포나 조직을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면역 체계는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해 방어 작용을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 과정이 잘못되어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아군이 적군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군이나 적군이나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신경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계에 필요한 성분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이며 자연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정혈요법입니다. 자연정혈요법은 혈소판을 담당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장기가 어혈로 인해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비장과 면역을 담당하는 모든 장기들이 자기 본연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정혈요법에서는 비장과 위장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대장, 그리고 해독작용을 하는 간과 노폐물을 배출하여 피를 맑게 만드는 신장에 사혈을 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 혈액 공급이 잘 되게 하여 모든 장기의 세포가 살아나 제 기능을 되살리는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치료요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혈이라는 기술적 노하우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혈이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 몸을 돌게 한 생명의 피와 모든 세포에게 심어놓으신 유전자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원래대로 재생복원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다가 볼이나 혀를 깨물고 또 깨물고 생긴 너덜한 상처도 며칠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복원되는 신기한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혈자리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정혈요법의 사혈자리는 비장에 어혈이 끼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미 모든 장기에도 어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장기에도 사혈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 사혈자리를 하루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는 먼저 비장과 위장 자리를 해줍니다. 비장과 위장에 어혈이 많이 제거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은 신장과 심장은 기본 사혈자리이므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신장은 등 뒤에서 신장혈자리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장, 췌장, 대장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 혈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혈소판 수치를 올려주는 식이요법 및 기타 자연치료요법입니다. 감귤류, 딸기, 브로콜리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을 통해 비타민 K를 보충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의 콩, 견과류, 생선 등을 섭취하여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허브 및 보충제, 커큐민 강황의 활성 성분으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간 건강을 지원하는 허브로 혈소판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합니다. 기도, 명상 및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금연 및 음주 절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혈소판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주로 출혈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소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보통의 환자들은 치료라고 하면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음식이나 식이요법 등 자연치료요법을 말하면 콧방귀를 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딘가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어디가 아픈데도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바로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며 밥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혈소판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주로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 생성에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혈소판 수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1.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 2. 엽산이 풍부한 식품 3. 철분이 풍부한 식품 4.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5.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식품 6. 기타 건강한 식품. 이러한 식품들은 영양소가 풍부하여 혈액 생성과 혈소판 수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세요. 혹시 누가 알 수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 따라해서 혈소판 감소증이나 비장이 나빠져 수술을 하거나 시리에 빠져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되찾아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